네, 한국사 능력 검정 오늘로써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막 열악하게 이런 해커스 한국사,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5월 24일 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사의 인기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사 능력 검정 강좌의 그 수강 구독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래 많이 안 봐. 이제 일제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출제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저도 5월 24일 날 경기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월 24일 날, 그런데 6월 3일 날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8월 달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24일 날까지 이 1차 강의를 마치고 8월 달 강의 때에 다시 한번 이 요약 강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은 제가 전환길이 밥그릇은 확실하게 뺏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안 보여요. 5월 24일 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벼락치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제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릴 비용이라는 거는 오로지 요거,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요 교재는 제가 제공해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재값만 한 32,000원 정도 되는데 교재값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얼마든지 심화 1급을 받으실 수 있다. 일제시대에 이제 1강으로 들어가는데 1910년대에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의 첫 번째 그 강의 포인트는요. 역시 뭐냐 하면은 1910년대에 우리나라의 일제가 가져왔던 일제강점기가 가져왔던 통치의 형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단 통치 시기 헌병경찰제 여러분 그 다음에 1919년부터 그 뒤로는 뭐야 무단 통치 시기 문화 통치 시기 문화 통치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으로 들어오면서 했던 문화 통치 시기 그 중간에는 이제 3.1 운동이 있었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자생적인 어떤 성장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만약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조선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친일파들이 생겼겠죠. 191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화 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것은 언론법입니다. 조선에서 너무 강력하게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3.1 운동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은행도 만들어라. 또 조선에서 신문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아시겠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서 교재 94페이지 1910년대의 통치와 민족운동 오늘 23강 한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통치 경제 수탈 이게 아주 최근 3개년 동안 한 10회 정도 출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다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은 1910년도 12월 29일 날 제정돼서 1911년 11월 1일 날 시행되었다는 거. 1920년 4월 1일 날에 폐지됐습니다. 예,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일제가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령이다.
회사 설립 시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고 회사의 해산도 총독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설치, 일제의 식민 통치 중심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총독은 일본 군인 중에서 임명됐다. 나중에 1919년 이후에 문화통치 시기로 들어가면서 문관도 할 수 있다 이랍니다. 군인들만 총독을 하다가 문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관은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문관이 부임되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헌병경찰제를 실시했습니다.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군인인 헌병경찰이 범죄 즉결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쳐버린다라는.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 한국인의 하나여, 일본 사람은 상관없고 한국인의 하나여 태형, 그 바지 내리고 막 때리는 거 있죠.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 그런 거를 재판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기본권을 박탈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헌병경찰이 아주 칼을 탁 차고 다니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교사에게도 칼을 차고 다녀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1차 교육령을 해가지고 일본 학생들은 8살부터 13살까지 6년간 배우는데 우리 조선은 4년을 배우게 합니다. 이게 벌써 차별이죠. 자, 실업교육 위주로 한정하여 한국인에게는 항상 하급기술, 뭐 빨래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참 가르쳤다.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기출자료 2번, 토지조사 사업,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설립했다. 기한부 신고제. 기한부 신고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 기한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냥 눈 뜨고 자기 땅을 뺏겨버린 거예요. 기한부 신고제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다 일본 총독부 땅이었거든.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 증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토지 보유가 확대됩니다. 산업 침탈, 회사령을 설정하여 회사 설립 시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기타 산업별 침탈,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너무 많은 수탈을 해서 산림, 어업, 광업 다 가져갔다. 1911년, 1915년에 이걸 다 가져갔다. 1915년 국내의 독립운동, 배경, 일제가 안학사건.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가 주도했던 황해도 안학군의 배고인 사건 등을 통해서 민족계 인사들이 탄압당하자 국내에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결사 형태로 운영했다.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한 단체로 복벽주의, 다시 황제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대한광복회, 이거는 뭐야? 우리나라에 황제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총사령관은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외의 독립운동, 남한 대토벌 작전,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거든. 토끼몰이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요. 여기, 전라도 지방, 여기 땅끝으로 토끼몰이 하듯이 의병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죽여버린다. 라는 일본군의 작전이었습니다. 지역별,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니까 해외로 나가겠죠. 그 해외로 나가는데 삼원보, 경학사,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이게 바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되는
예,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중광단, 북간도에 그래서 북로 군정서로 확대 개폐해요. 중광단에 그 나중에 홍범도라든지 김좌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종교의 서일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류하게 되죠. 민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상설, 명동학교, 김약연 이런 사람들이 건립이 되고 연해주도 마찬가지로 신안촌, 한민회, 건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권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삼았다. 중국 상하이 신안청년당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합니다. 대동단결을 선언하고요. 주권 재민 사상을 담아서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흥사단,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 이게 바로 전명훈, 장인환 두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 때에 이승만이 생 깠잖아. 나 모른다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단체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농사를 병행했습니다. 숙무학교, 멕시코에 설립된 학교로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에 정말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본의 인력단체에 속아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와중에도 돈을 모아가지고 안창호의 흥사단이나 이런 데로 다, 이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어렵사리 번 돈을 갈취해가지고 먹고 산 놈이 이승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청년단이 돼서 나중에 1919년 3.1운동 직전에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서를 만들기도 하죠. 네. 하와이에는 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섰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각자 소수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개척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거는 사실 현실은 오스만 터키의 핍박에서 허덕대던 동유럽의 많은 불가리아라, 루마니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알바니아라든가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을 다 독립시키는 하나의 기제로서 민족 자결주의를 말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였던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탈리아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다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다. 미국의 언론인이 우리나라의 몽양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에게 이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해서 28 독립선언서를 하고요. 국내 정세,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 고조됩니다. 고종의 죽음에 이 고종이, 대한제국의 고종이 독살당했다. 민병석이라고 하는 친일파가 나중에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판결했던 민복기 저가 아버지죠. 민병석이라는 친일파가 독살에 관여해서 고종을 독살시켰다라는 말이 소문이 돌게 되자
확 일어납니다. 이게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면서 샹하이에서 출국을 하면서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배경이 되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소란을 좀 일으켜라. 국내에서 대규모 운동을 일으켜야 3.1운동,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계획,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단체와 지금부터는 기출 문제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단체와 학생들이 고종의 장례식 날 맞춰서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3.1절에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학생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만세 시위를 전개하고 집안 독시로 확산됩니다. 농촌으로 확산되죠. 자, 여기 보세요. 민족 대표 33인, 여기가 태화관이에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세요. 그러면 여기 교재에 있는 것만 외우세요. 그러면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요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4명은 33인 중에 29명이 모이고 4명은 인감 도장을 맺기거든. 그까지 못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평안도, 국외,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삼천리 방방곡곡의 간도, 만주까지 전부 다 미국, 샹하이까지 전부 다 참여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민족운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 5,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전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3.1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거는 3.1 운동에 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19 혁명이라 해봐야 이승만 독재를 물러나는 건 한반도 남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3.1 운동이야말로 전 대한민국의 미국, 샹하이, 만주, 연해주까지 다 합쳐서 3.1 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3.1 운동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누굽니까? 유관순. 유관순. 저는 우리 두 딸이 유관순 열사처럼 뜻이 깊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네. 우리 샤론이하고 라임이가 유관순 열사처럼 우리 민족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가 화성 제암리 사건, 화성에 여러분 여기 경기도에 밑에 지금 화성 있죠? 화성 거기에 제암리 사건,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배당에 교육한다고 다 들여보내놓고 전부 다 총으로 쏘았다.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일본이.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뒤에 그 다음 해에 옥중에서 고문사, 고문 도중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주워 패는 바람에 그 몽둥이에 방광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다. 정말 나쁜 놈들.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그래서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그 당시 유관순 여사가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잖아요.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이었던 룰루 프라이, 여러분 독일계 미국인 룰루 프라이 선교사가 이 시신을
수습해 가는 놈은 전부 불온 조선인이니까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룰루 프라이가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나를 죽일 테면 한번 죽여봐라. 이러면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잘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인 만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의와 영향. 예, 교재 98페이지. 의의와 영향.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국의 5.4운동, 1919년 5월 4일 날 운동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자, 3.1운동에서 김이독립선언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독립되었다. 따라서 뭐야? 독립되었으니까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해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닻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전환되었죠. 3.1운동 직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따라 상하이의 상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제, 황제 안 한다 이 말이죠. 공화제 통합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초기 활동은 1919년에서 23년인데 연통제, 국내 비밀 조직,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교통국, 일용양행. 일용양행이라는 거는 중국 단둥에서 아일랜드 사람이 조지 루이스 쇼라는 애가 그 일용양행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사실상 임시정부의 교통국의 역할을 했어요. 예, 조지 루이스 쇼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해외의 동포들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독립운동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파리위원회, 구미위원부, 파리위원회와 구미위원부. 파리위원회는 김규식 선생, 구미위원회는 이승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도 편찬했습니다. 옛날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미국의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일가족들이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 국민대표회의 1923년.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임시정부에 나아갈 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무위로 돌아갑니다. 신채호의 창조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있는 임시정부를 다 없애고 모조리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개조파.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개조하면 된다. 신채호 선생과 안창호 선생의 대립입니다. 여기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다니면서 미국에다가 우리의 독립운동은 다 실패했으니까 그냥 청원운동, 그러니까 자치청원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 결국에 갈렸죠. 많은 독립운동의 세력이 중국의 상하이를 떠나서 소련의 연해주로 갑니다. 따라서 임시정부 세력이 많이 꺾이죠. 이승만이 탄핵당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뉴라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뉴라이트가 뭐예요? 임시정부에 이런 거는 다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는 거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건국절이 48년 8월 15일이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 건국절이 어떻게 1919년 4월 11일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2, 3차 개헌 1925년 27년에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를 채택한 제2차 개헌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한 제3차 개헌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그 설립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 초기의 모든 정부의 부침, 상해 임시정부가 뭐 이렇게 제대로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자빠지고 이런 건 다 뭐야? 다 이승만 때문이야, 다. 아시겠어요? 이승만이 1923년에 그 위임 통치를 미국에다 청원하는 바람에 그 국민대표회의가 열렸고, 국민대표회의에서 결렬돼가지고 그 신채호 선생이 다 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면서 1925년도에 뭐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일대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25년 대통령 이승만의 탄핵.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2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일제시대 제 2강 그 다 통합해서는 14강을 오늘 끝냈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사 능력시험 검정 예,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합격을 보장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